안녕하세요, 벤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행복이 이렇게 사소해도 되는가 입니다. 제목에서 벌써부터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의 행복에 관한 책인 것이 느껴지시나요? 강진희 작가가 직접 그린 그림과 일상의 이야기를 토대로 그림 일기 형태로 출판된 책입니다. 행복이 실은 우리 삶을 무수히 수놓는 사소한 순간들이었음을,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기다리고 있었음을 스미듯 깨닫게 한다 라고 하는 작가의 말은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던 저에게 현재의 소중함을 깨우치게 해주었습니다. 두고 생각나겠지 오늘 이 순간이. 소박하고 자잘한 기쁨이 조용히 이어지는 날들, 삶을 수놓는 행복과 감사를 채집하는 그림 일기. 행복이 이렇게 사소해도 되는가 라는 책에 대하여 이혜인 시인이자 수녀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은 행복을 주는 책입니다. 평범한 삶 속의 비범한 행복, 소소한 일상의 보석처럼 숨겨져 있는 기쁨을 담백한 필치와 생생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없이 가족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삶에 대한 감사, 깨달음, 지혜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겨운 그림 일기의 주인공 강진희 작가와 함께 우리도 한 편의 시처럼 수채화처럼 아름다운 그림 일기를 쓰고 싶은 행복을 느낍니다. 책 소개. 책 제목 행복이 이렇게 사소해도 되는가. 저자 강진희. 출판사 수호서재. 저자 소개. 정겨운 그림과 소박한 글로 삶을 그리는 화가 강진희. 꿈 많던 미대생이 되었지만 시간은 빠르게 지나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되었다. 버거운 일상 속에서 유일하게 남긴 건 버릇처럼 그려왔던 그림 일기였다. 수십 년간 매일을 기록하며 소소한 행복을 찾았고 어릴 적 기억을 더듬으며 평온을 맞이했다. 캔버스에 선을 긋고 색을 입히며 자신만의 작은 행복의 순간들을 더듬어갔다. 나를 잃지 않기 위해 다시 그림이 그리고 싶어 시작한 일이었지만 쌓여가는 작품으로 전시회도 열고 SNS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다. 삼성화재, 교보생명 달력 제작에 참여했고 월간 생활성서에 3년간 그림 일기를 연재했다. 16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그룹전을 했으며 지은 책으로는 너에게 행복을 줄 게가 있다. 누군가 내 그림을 보고 지금이 제일 행복한 때임을 느낍니다 라는 말을 적어 놓았다. 나 역시 그림을 그리며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행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다. 책 소개. 행복과 감사를 채집하는 화가 강진희가 그려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을 위한 그림 일기. 평범한 일상 속에 보석처럼 숨겨져 있는 행복과 감사의 순간을 정겨운 그림과 글로 삶을 그리는 화가 강진희가 8년 만에 두 번째 책 행복이 이렇게 사소해도 되는가를 선보인다. 작가는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환해지는 기억들을 붙잡아 수십 년간 빼곡히 일기를 써왔다. 자신을 수놓는 삶의 작은 장면들을 놓치지 않고 붙잡아 기록했다. 쉽지 않은 하루를 지나며 삶에 휩쓸려 살아가다 보면 행복이라는 말은 품을 수 없이 막연하고 가다울 수 없이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곤 한다. 하지만 강진희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고 곁에 있는 이들의 맑은 얼굴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 행복이 실은 우리 삶을 무수히 수놓는 사소한 순간들이었음을,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음을 스미듯 깨닫게 한다. 이 책은 출간 후 많은 이를 행복으로 눈물 짓게 했던 책 너에게 행복을 줄게의 확장판이다. 전작에 수록되었던 글과 그림 중 일부를 고르고 51편의 새로 쓰고 그린 글과 그림을 더해 소장 가치가 높은 한 권의 책으로 완성했다. 여러분, 이 책에서 제가 가장 감동받았고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15편의 그림 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책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1부. 행복이 이렇게 사소해도 되는가? 아이야, 행복에 특별한 조건을 달지 말렴. 이것만 있었어도, 이것만 없었어도, 삶이 힘겨울 때도 뭔가 비범하고 대단한 해법을 찾지 말렴.
공기와 물처럼 나무와 바람처럼 소중한 것은 언제나 평범하기 그지없는 것들이란다. 별이 빛나던 여름밤. 이른 저녁을 먹은 탓에 입이 슬슬 허전해질 무렵 돗자리를 옆에 낀 까까머리 고등학생 삼촌 뒤를 따라 나와 동생은 옥상으로 오르는 철 계단을 더듬더듬 조심조심 올라갔다. 난간에 잔뜩 힘주어 잡은 손바닥에 송골송골 땀이 맺히고 우리 발걸음을 떼 옥상에 도착하면 시원한 한 줄기 바람이 나를 흔들었다. 고개를 들면 눈에 가득 들어오는 동네 풍경. 옥상 한가운데 삼촌이 돗자리를 깔고 벌러덩 누웠다. 골목에 서 있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고 까만 하늘에 점점이 뜬 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둘 더 많이 내 눈에 들어와 박힌다. 쏟아지는 무수한 별 중 보석 같은 내 별 하나 찾아내어 온 마음을 바라보았던 그 순간, 그 영롱한 신비로움은 내 안에 또 하나의 우주를 만들어냈다. 한참을 그렇게 별과 마주해 뒹굴뒹굴 하다 보면 고모 할머니가 솥에서 막 꺼낸 삶은 옥수수를 갖고 오셨다. 체한다고 앉아 먹으라는 할머니 말씀은 귀뚱으로 듣고 벌렁 누운 채 먹던 옥수수 맛, 지금도 입안에서 느껴질 만큼 맛이 깊었다. 그날 옥상에 누워 바라본 밤하늘은, 별빛은, 우리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게 내 삶에 수놓아졌다. 별이 빛나던 여름밤에 행복이 이렇게 사소해도 되는가? 딸아이 방을 노란색 벽지로 도배해 주었다. 이사갈 빈집 구경하러 왔던 날, 처음 갖게 된 자기 방이라고 뛸 듯이 좋아하며 무릎을 꿇고 방바닥에 이불 맞추던 딸. 앞으로 방 정리는 자기가 다 할 거라는 성급한 다짐도 했다. 이제는 익숙해져 편안하기만 한 이 방 안에서 딸 아이는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처음 갖는 내 공간, 처음 갖는 내 방, 처음 갖는 내 책상. 어느 시인의 말처럼 행복이 이렇게 사소해도 되는가? 묻고 싶은 순간이 참 많다. 5월의 찬가. 후드득 후드득. 기분 좋은 빗소리에 아침잠에서 깼다. 오랜만에 내리는 비가 몹시 반가워 창밖을 기웃거리다 맘먹고 집을 나섰다. 일상 탈출이 간절할 때면 무작정 버스에 오른다. 물 한 병과 책 한 권, 작은 스케치 노트가 내 여행의 동반자다. 버스가 달리기 시작하자 내 가슴도 요동쳤다. 창밖으로 보이는 빗물 머금은 세상은 눈물이 핑 돌 만큼 아름다웠다. 힘껏 팔을 뻗어 작은 떨림으로 비를 맞이하는 나무들, 찬가라도 부르듯 힘차게 흐르는 개천, 비를 맞아 또렷하고 다채롭게 저마다 빛나는 풀잎들. 승객이 별로 없는 조용한 버스 안에서 이어폰을 귀에 꽂고 베토벤의 피아노를 들으며 5월의 거리를 만난다. 지금 이 순간은 하느님께서 선물한 축복이다. 딱히 목적지가 없던 터라 화방으로 향했다. 자비뽑기라도 하듯 마음 내키는 물감 몇 개를 고르고 돌아오는 길에는 산자락에 낮게 드리워진 구름도 카메라에 담았다. 새로 그릴 그림도 떠올린다. 나는 화가가 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기뻤습니다. 라는 샤갈의 말에 고개를 끄덕여 본다. 특별했던 하루, 휴식과 함께 새로운 동력을 얻었다. 작은 일에 기뻐하며 그렇게 캄캄한 밤 집으로 돌아오는 지친 딸에게 위로가 되고 싶었다. 스웨터 호주머니에 지폐 한 장 찔러놓고 달리미를 안고 집을 나섰다. 아파트 입구에서 서성이다 조금씩 발걸음을 옮기니 어느새 버스 정류장까지 도착했다. 책가방을 메고 처진 어깨로 자박자박 걸어오는 아이. 우리를 발견하고는 빙긋이 웃으며 걸음을 재촉한다. 그렇지, 저 미소를 보려고 이 길을 나섰지. 가방을 들어주겠다는데도 무거워서 안된다며 굳이 메고 있는 아이. 다 컸다 우리 딸. 출출하기도 하고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도 없으니 분식 트럭을 찾았다. 떡볶이와 어묵, 뜨끈한 국물을 호호 불어 호로록 넘긴다. 아이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하다고 순간을 붙잡아 본다. 만개한 목련주의가 화나다. 아이의 밝음을 마주하니 내 피로도 눈 녹듯 사라진다. 힘들고 지치기도 하겠지만 하루하루 다독거리며 가자. 그래, 욕심 부리지 말고 작은 일에 기뻐하며 지금처럼 웃자. 지하철을 타고 함께 가는 길. 지하철을 타고 미술관에 간다. 두 아이를 예쁘게 입히고 나도 한껏 멋을 부려봤다. 양손에 두 아이 손을 잡고 걷고 있노라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가슴이 벅차오른다.
양손에 행복을 거머쥐었는데 조급할 것이, 불안할 것이, 후회할 것이 무엇이냐고 스스로 묻는 시간. 2부. 내 마음 환해지는 기억들이 있다. 지금보다 행복한 순간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쓸모없는 날은 웃지 않는 날입니다. 법정 스님. 꽃이었어 꽃. 꽃이었어 꽃. 기쁨을 알고 슬픔을 알게 해준 내 어린 마음속에 피어나는 아주 커다란 꽃. 할머니를 만날 때 나는 이미 헤어질 때의 슬픔을 미리 담아 기쁨을 느꼈지.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가면서 다가오는 헤어질 날을 나는 먼저 슬퍼했었지. 할머니가 좋았어. 새를 좋아하고 예쁜 꽃 그림을 좋아하고 담배를 좋아하고 한잔 술에 눈물 지으며 먼저 간 아들 생각에 구슬픈 노래를 하염없이 부르던 나의 할머니. 눈사람. 밤새 마당에 소복히 쌓인 눈으로 만든 하얀 눈사람. 멋진 모자와 풀빈 머플러를 두르고 바구니에서 집어온 귤로 코도 만들어 주었다. 타고 남은 조개탄으로 까만 눈을 붙이고 나니 눈사람이 빙긋 웃는다. 보고 또 보고 조금 있다가 또 쳐다보고 내일 아침 다시 만날 텐데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이 오지 않는다. 자꾸만 눈을 맞추다 보니 마당 한가운데 서있던 눈사람이 성큼성큼 내게 다가와 내 마음과 닮은 자기의 마음을 보여준다. 어린 시절 나는 그리움이 많은 아이였다. 만남보다 늘 헤어짐을 먼저 걱정했고 설렘과 두려움이 늘 함께 왔다. 성탄 무렵이면 방영하는 애니메이션 스노우맨을 언제나 기다렸다. 볼 때마다 꿈결 같던 그 세상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아침 햇살에 녹아내린 눈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만났기 때문에 헤어졌고 충만함과 상실감이 오가는 그 숱한 과정 덕분에 조금 더 단단해졌을 텐데 눈나라에 살던 스노우맨도 지금의 나처럼 훌쩍 자라 어른이 되었을까? 그래도 그 미소는 여전하겠지. 가족 회의. 아빠가 준비한 가족 여행 계획도 둘째가 보드판에 그린 말 그림도 큰아이가 재미있게 읽은 일기도 발표가 끝나면 와 하는 탄성과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진다. 엄마의 전시 계획도 아빠의 금연, 금주 약속도 오늘의 가족회의 주제다. 맛있는 간식 가운데 두고 서로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로 일요일 밤을 맞이하는 우리 가족만의 한 주 마무리. 아이들에게 책 읽는 습관, 말하기 능력을 키워주고 싶었던 우리 부부가 생각해낸 방법은 바로 가족회의였다. 간단한 식순을 정하고 진행도 돌아가며 하다 보니 식구들 앞이라고 수줍기만 했던 시간들이 지나고 자신의 생각을 잘 전달하고 다른 이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따뜻한 시간이 찾아왔다. 물론 각자가 원하는 방향이 달라서 서로 고집부리며 언짢아질 때도 있지만 가족회의 끝자락에 손바닥 탑을 쌓고 파이팅을 외친 후 서로 안아주는 시간이 되면 가슴엔 사랑만이 남아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곱씹어 본다.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야지. 생각한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지극히 단순한 진리를. 3부. 이런 사랑 이전에도 있었는지 가물거릴 때쯤. 내가 어두운 터널에 있을 때 나는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 나 역시 너희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모든 것을 견뎌낼 힘. 우당탕 우당탕. 버튼키 누르는 소리가 나면 우리 집에서 벌어지는 한바탕 소동. 간지럼을 참는 듯한 키득키득 웃음소리를 내며 두 아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여기저기 숨을 곳을 찾는다. 어떤 날은 시간 내에 잘 숨지만 오늘 같은 날은 숨기 전에 퇴근하는 아빠에게 들켜 깍깍 소리를 지르며 냅다 달려가 안긴다. 그 행복한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고 국자를 쥔 채로 나도 부엌에서 달려 나온다.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남편도 눈썹도 눈도 입도 마음도 처져가는 볼살마저도 얼굴 맨 위로 올라가 있는 것 같다. 눈 쌓인 새벽 출근길도 눈치 보며 하루를 버티는 고된 사회생활도 때때로 찾아오는 길을 잃어버린 듯한 쓸쓸함도 모두 견뎌낼 힘. 가족. 두고두고 생각나겠지. 오늘 이 순간이.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큰 아이 교복을 사러 갔다. 아이들이 클수록 자주 떠올려 보게 된다. 30여 년이 훌쩍 흘렀지만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그려지는 시간들. 내 중학교 교복은 감색이었다. 흰색 터들넥에 칼라가 없는 재킷,
양쪽에 주름이 하나씩 들어간 A라인 스커트.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도는데 거울 앞에 교복 입은 아이가 섰다. 나란히 비치는 엄마와 딸. 세월이라니 매 순간 자라는 게 보이는 것 같다. 교복 상호가 커다랗게 박힌 쇼핑백을 들고 가게를 나서자 아이는 말했다. 교복을 입고 엄마와 함께 거울 앞에 섰을 때 왠지 슬펐다고. 큰 아이는 통가을에처럼 겪는 일들을 맞이할 때마다 설렘이나 기쁨보다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서글픔이 자주 앞섰다. 더 이상 자신이 아이일 수 없다는 사실, 엄마 품에서 한 발짝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 때문이었을까? 우리 아이들의 삶의 매 순간을 그저 흘려보내거나 놓치지 않길. 겨울이 지나면 봄마다 새롭게 꽃이 피듯 더러 구름이 끼어 보이지 않아도 365일 매일매일 밤하늘에 별이 빛을 발하고 있고 삶 속에는 늘 사랑과 기쁨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아채길.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행복과 감사할 일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우치고 잊지 않길. 행복한 사람. 예전부터 용돈이 생길 때면 예쁜 동화책들을 한두 권씩 사 모았다.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고부터는 우리 아이에게 읽어주고 싶은 동화책을 사게 되었고, 작가가 된 친구들은 자신의 그림책을 보여주었으며 두 분 할머니께서는 예쁜 손녀들을 위해 동화책을 선물해 주셨다. 책 욕심이 많아서 분리수거를 나가서도 버려지는 책들을 뒤적여 보석 같은 책들을 찾아내 가지고 들어오기도 한다. 이상한 화요일로 잘 알려진 데이비드 위즈너의 시간 상자가 그런 보석 중 하나다. 덕분에 우리 집 책장은 5세까지 알록달록 크고 작은 동화책들로 가득하다. 행복한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었다. 요즘은 행복한 엄마로 산다. 책 좋아하는 극성스러운 엄마의 영향 덕분인지 아이들은 놀이로 책과 친해질 수 있었고, 성우 못지않게 목소리를 바꿔가며 책을 읽어주는 아빠와도 행복한 추억을 갖게 되었다. 오늘은 아빠가 출장 간 날. 안방 침대에서 셋이 함께 자는 날이기도 하다. 각자 원하는 책 한 권씩을 들고 왔다. 딸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은은한 스탠드 불빛에 의지해 이미 반쯤 암기된 책을 읽어준다. 아이들의 몽실거리는 몸의 감촉이 엄마인 나를 행복하게 한다. 두 눈을 반짝이며 엄마가 읽어주는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아이들. 책장 뒷표지 설명까지 다 듣고서야 쪽 하고 입맞춤 인사를 하는 아이들. 그런 다음 나로서는 알 수 없는 마법 주문 같은 대화들이 잠들기 전 의식처럼 두 아이 사이를 오고 간다. 기억난다. 잠들기 전 이부자리 머리맡에 스탠드 불빛을 밝혀놓고 내 머리를 만져주며 머릿일을 가려내시던 엄마의 손길. 그때 엄마는 고운 목소리로 달에 사는 토끼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 목소리와 그 손길에 달콤하게 잠에 빠져들던 기억. 나는 그 시간을 통해 쑥쑥 자랐다. 우리 아이들도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머리를 쓰다듬는 내 손길에 잘 자라겠지. 오늘 밤도 마음 한 뼘 자랐길 기도해본다. 어느새 강아지 두 마리가 모두 잠이 폭 들었다. 4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 인생의 메마른 시기가 왔다고 해서 한없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 같은 시기가 왔다고 해서 그 역시 한없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봄비가 내릴 것이고 다시 밝은 햇살이 비칠 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렇게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움. 성큼 와 있는 가을. 높고 푸른 하늘. 가을거지 전 노랗게 무르익어가는 들판. 가는 길목마다 반겨주는 들꽃. 몸을 살찌우는 맛난 음식. 행복하게 미소 짓는 어머님, 아버님, 우리 엄마. 이 모든 여행을 계획한 생애 반려자. 오늘 이 하루, 이 모든 아름다움에 감사해. 따뜻한 물. 따뜻한 물 같은 엄마가 되고 싶다. 욕조물에 깊숙이 몸을 담그고 있을 때의 느낌이 엄마의 양수 속에서 태아가 느끼는 편안함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어떤 불안도 없이 온 마음으로 기댈 수 있는 안전한 둥지 같고 따뜻한 물 같은 엄마. 아이들의 유치원 알림장에 부모님 발 씻겨드리기가 오늘의 과제로 적혀 있었다. 아이들이 욕실에 들어가 커다란 대야에 물을 받고 따뜻하게 물 온도를 맞추고 있었다. 중요한 일을 앞둔 듯 소근소근 키득거리던 두 아이는 나를 불러 대야 앞 작은 의자에 앉게 했다. 엄마의 발을 한쪽씩 차지하고 물을 끼얹으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뽀득뽀득 주물러 씻기 시작했다. 발바닥에 비누를 들썩였다. 헹구려고 다시 새물을 받고 우리 셋은 한 대야에 옹기종기 발을 담갔다. 따뜻한 물, 꼬물거리는 발들이 닿아 어느덧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간지럽혔다. 번호키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남편이 곧 들어섰다. 화장실에 들려오는 알콩달콩 소리에 모든 피로가 녹아내리는지 활짝 웃으며 들여다본다. 당신도 양말 벗고 들어와요. 우리 애들이 발 씻겨준대. 미리 누리는 천국.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입니다. 영국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의 말이 내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목소리와 음감, 성량도 각기 다른 가족 구성원이 삶이라는 노래를 조금씩 박자와 화음을 맞춰가며 마침내 아름답게 부르게 되는 일은 가히 천국에 가까울 것이다. 삶을 행복만으로 채우며 사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즐겁고 가벼운 곡도 있지만 예고 없이 고난도에 어려운 악보가 주어지기도, 본인 목소리에만 빠져 그만 듣기 힘든 불협화음이 되기도 한다. 그럴 때일수록 서로에게 귀 기울이며 목소리를 맞춰가야겠지. 아무래도 많은 연습이 필요할 테다. 함께 시간을 갖고 한 걸음씩 맞춰가다 보면 결국에는 듣기 좋은 하모니가 될 거라고 믿는다. 서로 눈 맞추고 배려하며 미리 천국을 누려본다. 감상평. 작년 겨울이 올 때쯤만 하더라도 저는 항상 나의 미래,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만 보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받을 연금,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함께 살 집, 또 더 좋은 차를 상상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멀리만 보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발밑에 돌뿌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흙탕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겨울이 찾아오고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말.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당장 행복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해야 된다는 그 간단한 사실을 잊고 살았었습니다. 이 책은 강진희 작가가 따뜻한 그림과 담백한 필체를 통해서 자신의 어린 시절과 두 딸을 키우는 엄마, 그리고 남편의 아내로서의 역할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소중하고 행복하게 느꼈고 보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소소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라는 작가의 말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비로소 저희 가족이 겨울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가족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행복을 순간에서 찾고자 노력한다면 언젠가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봄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